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서 나온 윤원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그 발표할 주제는 이제 국제 수산물 이력 추적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앞으로 이제 계속 논의되어야 될 주요 이슈인데, 그런 논의되어야 될 이슈에 있어서 기술적인 표준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표준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인덱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수산물 이력 표준의 필요성, 그 다음에 국제표준기구 및 지혜성 국제표준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혜성 국제수산물 이력 추적 프로젝트와 그와 연관된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이력 추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물 이력 표준의 필요성입니다. 도대체 왜 수산물 이력 표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2019년 이제 그 7월에 생식용 연어와 이제 참치 제품 중에서 이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판매된 제품 중에서 이슈가 생겨서 플라스틱 대비 포장액이 있는 이제 필레가 오염이 되었는데, 이것을 7월 10일 FDA에서는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를 제공한 이제 토메이라는 제공사가 모든 연어 플랫에 대한 그 제품의 판매 경로라든지 얼마나 소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알 것으로 먹는 참치와 이제 날 것으로 먹는, 그러니까 오염된 필렛에 대한 이제 제품들이 회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꼭 이제 연어와 참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수산물 가공품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뭐 납이 포함된 게라든지 아니면 뭐 오염된 여러 가지의 이제 수산물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통이 되고, 그 유통된 경로를 통해서 이미 섭취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추적이라든지 추후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안전을 위해서 이력 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규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 어업 활동에 제한을 건다든지 아니면 무분별한 어업을 방지를 한다든지, 어업에 대한 레귤레이션들을 이제 규정들을 만들어서 어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각자 다른 이제 내부 표준들, 레귤레이션을 지닌 국가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박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이제 해당하는 나라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고, 통용될 수 있는 기준점이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로는 왜 이력 추적 표준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규정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으로 하면 국립수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시푸드 인포먼트 모니터링 프로그램 팩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이런 규정 안에 트레이스빌리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연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업을 통해서 이제 같이 무분별하게 납픽되는 다른 생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업의 양을 제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도 무분별한 어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잘못된 이제 불법적인 어업 행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획득한 수산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이력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증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MSC라든지 ASC 해양관리협의회나 뭐 수상양식관리협의회 등에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력 추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이력 추적이 이제 국가 단위를 초과해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력 추적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해적업, 인신매매, 인권 등의 이제 불법적인 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력 추적 표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물고기나 해산물들이 수산물들이 어디에서 잡혔는지, 얼마나 잡혔는지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 그 이력 추적 데이터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라든지 다른 여러 기술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면 정해진 어익량을 초과하는 불법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승인되지 않은 혹은 이제 불법적으로 잡혀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수산물 이력 추적 표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앞서 그 연어 캔에서 보셨듯이 그 브랜드 우리는 이제 훅업으로 잡았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안전한 이용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그 이력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 고객들에게 안전한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이력 추적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4월에 이제 FDA에서 푸드 세이프티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 푸드 세이프티 내부에서는 왜 이제 이력 추적이 시작품이라든지 수산물의 이력 추적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력 추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제 표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서는 GS1 표준이라는 표준을 제안하고 추천하고 있고요. GS1 표준 중에서 GTIN 상품을 식별하는 표준 코드, 그다음 GLN 위치, 그다음에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표준, 그리고 GDSN이라는 마스터 데이터 표준, 획득한 어익에 대한 이제 마스터 표준, 어익에 대한 종류의 그 종에 대한 혹은 그 제품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 표준, 그다음에 이력 추적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EPCIS 이력 데이터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1 국제 표준 기구와 GS1 국제 표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S1 글로벌 스탠다드 1 국제 표준 기구는 국제 비즈니스 산업의 데이터 플랫폼의 파편화된 사일로를 허무는 국제 표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는 앞서 말씀드린 GTIN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GTIN이라는 코드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 유통된 상품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 표준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제표준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6개 국가의 이제 멤버 오거니제이션과 170개 국가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GS1 코리아 유통물류진흥원과 그다음에 오토아이드랩스 카이스트 GS1 국제표준 공동연구소에서 연구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1 표준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트런스 피, 그러니까 진입을 하기 위한 티켓은 이제 GS1 컴퍼니 프리픽스 GCP라는 GS1 표준의 시작이 있습니다. GCP는 이제 GS1 국제 생태계를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티켓 같은 거고, 이 GCP를 기반으로 GS1에서 제공하는 13종류 이상의 국제표준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식별하는 GTIN, 아니면 사람을 식별하는 GSRN 등 여러 가지 식별자가 존재하고요.
이 식별자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GSON 코드 13종류 이상의 코드 분류자와 글로벌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국가번호, 그다음에 컴퍼니 프리픽스, 그 국가의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GSON 코리아에서 각 회사에 이제 제공하는 컴퍼니 프리픽스, 그다음에 회사가 지정할 수 있는 레퍼런스 넘버와 시리얼 및 익스텐션 넘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제 아래와 같이 항만에 대한 로케이션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요 바코드의 밑에 들어가 있는 요 번호가 GTI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GS1에서는 13가지 종류 이상의 글로벌 식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별자로는 12개의 식별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품 코드, 그다음에 팔레트 코드, 선박 코드, 항만 터미널 혹은 이제 회사를 지칭할 수 있는 GLN 코드, 그다음에 경매인, 상인 등의 사람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을 받는 수신자를 제공받는 자를 식별할 수 있는 GSRN 코드, 인증서, 계약서 등의 도큐먼트 코드, 그다음에 쿠폰 코드, 그다음에 선박 부품 코드, 그다음에 배송 박스 코드, 문송 코드, 그다음에 탁송 코드, 마지막으로 ISN 책 잡지를 위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러한 선박이나 차량 쪽에 안에 차량의 모델을 식별하는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모델을 식별하는 GMM이라는 식별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ON 국제표준의 상품 사물 이제 분류 코드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글로벌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GTIN 코드가 아니죠. 네. 상품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는 GPC라는 이제 표준 코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GCP는 크게 세그멘트, 패밀리, 클래스, 그다음에 브릭 어트리뷰트, 브릭 어트리뷰트 밸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부터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브릭에 대한 이 정보들을 표준 코드를 통해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GS1 GDSN, 이제 GS1 글로벌 레지스트리 어트리뷰트, 마스터 데이터, 앞서 잠깐 설명했던 마스터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이제 표준화된 상품 데이터를 이제 글로벌하게 공유하기 위한 표준과 이제 분산 데이터 풀 시스템을 이제 위한 이제 표준으로 전 세계 43개 데이터 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B2C 상세 상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GDSN이라든지 글로벌 레지스트리 어트리뷰트 혹은 GS1 소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목적으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이제 마스터 데이터, 이 상품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상품의 이제 표준 규격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회사가 생산을 했고 뭐 이런 변하지 않는 마스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이외에 이제 변하는 데이터, 생산 날짜라든지 생산자라든지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GS1 표준에 정의된 이제 CBV라든지 비즈니스 스텝을 통해 가지고 EPCIS에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1 국제 표준의 동적 이벤트 기록, 그러니까 마스터 데이터가 아닌 다른 동적 이벤트 기록은 6하 원칙을 따라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who, 누가 하는가, what, 무엇을, 그다음에 where, 어디에서, 그다음에 when, 언제, how는 이제 그 물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why는 왜 이것을 하는가, 왜 이것을 진행하는 거여서 간단하게 연어에 대해서 그 이그젠플을 말씀드리자면 서플라이어에서 연어 수산 회사가 알래스카 연어를, 그다음에 알래스카 연어 개체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2022년 10월 10일에 콜드 체인 온도는 몇 도로 배달하였다라는 정보들을 이제 동적 데이터로 해서 EPCIS에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1 수산 양식 이력 추적 표준은 이제 표준이라는 게 이제 2019년 1.3 버전에 이제
제출이 되었고, 이 표준을 통해 가지고 수산물 이력 표준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GS원 수산 표준에서는 수산물 공급망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제정이 되어 있으며, 역할, 예를 들어서 어선의 역할, 뭐 가공 선박의 역할, 아니면 제공자의 역할, 경매자의 역할들, 이런 다양한 이제 수산 생태계의 참여자들에 대한 역할을 제정하고, 그 역할에 기반을 하여 비즈니스 스텝,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 어떠한 표준 코드가 사용될 것인지, 어떠한 표준 코드가 적용되어서 실제 제품에 부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공급망 추적의 대상과 식별자로 이제 예를 들면, 상품 코드는 이제 추적 가능한 대상이자 상품 코드가 케이스에 들어가면 각 상품에 대한 코드가 따로 있고, 그 케이스에 대한 코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GTIN 코드와 그 GTIN 코드들이 합쳐진 이제 SSC, 그 로트 번호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요거는 SSCC라는 이제 그 그 박스 번호와 그 다음에 케이스, 팔레트에 올라가 있는 로트 번호가 지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포장 박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매매에 진열되거나 트레이 진열되거나 매장에서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자면, 그 GTIN 코드는 이제 하나의 생물이고요. 이 생물이 어떠한 로트 번호에 실려 가지고 어떠한 포장 박스 코드에 담겨서 고객에게 배달된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TIN 상품에 대해서 할당 규칙도 마찬가지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GTIN, 그러니까 어떠한 코드를,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를 수산물에 부여를 하고자 할 때, 그 수산물에 부여가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종에 따라서 GTIN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 혹은 뭐 프로덕스 방법, 뭐 잡는 방법, 이게 양식인지 와일드하게 잡았는지, 혹은 뭐 서티피케이션, 이것이 뭐 자연산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GTIN 코드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류된 코드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상품에 부착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도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GS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표시 방법에 대한 표준을 이제 보여주고 제정을 해놨고요,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GS원 ENN 같은 경우에는 GTIN 코드를 이제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GS원 128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GTIN 코드에 추가적으로, GTIN 코드는 보통 같은 종류의 캔에 이제 저희가 뭐 마트를 갔을 때 같은 종류의 과자는 같은 GTIN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A라는 이제 과자 안에서 A-라는 제품과 A-1이라는 제품과 A-2라는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확장된 코드를 위해 가지고 GS원 128 바코드라든지 GS원 데이터 바, GS원 데이터 2D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 가지고 이 17이라는 번호는 이 제품의 무게입니다. 알죠? 17이라는 번호는 이제 제품의 유효기간이고요. 그다음에 310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 그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실린 이 제품의 러트 넘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표기 표준을 통해 가지고 GS원 식별자를 상품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 라벨링도 다음과 같이 앞서 보셨듯이 이제 사용된 이제 표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상품에 직접적으로 부착이 될 수 있고요. 이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 상품의 마스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동적 데이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장 박스 같은 경우에도 GS원, GTIN AI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run number, 그다음에 experience 데이터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잡을 때 다양한 이제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 물고기를 누가 잡았다든지 어떻게 잡았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력 추적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력 추적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라고 GS에서 제정하고 있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 주요 이력 추적 이벤트 표준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이니셜 패키징, 처음으로 물고기가 패키징이 됐다, 처음으로 팔렸다, 혹은 그 물고기를 받았다, 가공한다, 뭐 패키징한다, 옮긴다와 같이 정말 이력 추적에 있어서 필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이 정의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적 데이터 EPCIS에 저장되고 EDI 표준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그 수산 산업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EPCIS 내부에 데이터를 받은 것과 수산물을 받은 것과 수산물을 가공한 것, 수산물을 보낸 것과 같은 이력 추적에 굉장히 필수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외부와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력 추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 추적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고기를 처음으로 잡은 데이터는 누가 잡았냐? 피싱 컴퍼니가 잡았습니다. 이 피싱 컴퍼니는 GNN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요. 무엇을 잡았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는 상품이기 때문에 GT인과 배트 넘버, 그 다음에 혹은 GT인과 시리얼 넘버, 물고기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잡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잡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이제 커먼 비즈니스 보캐블이라는 표준을, GS1 표준을 통해서 잡았다든지, 처음 잡았다든지, 패킹이 됐다든지, 프로세싱이 됐다는 거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을 통해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을 가든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수산물이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트래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물고기 잡은 것을 이제 시푸드 컴퍼니에 이제 가져가고, 그 가져간 거에 대해서 이제 가공을 하고요. 컨시니징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패키징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해서 고객의 테이블까지 들어간 거에 대한 모든 이력 추적 데이터 표준이 위치라든지 기업의 위치, 상품의 식별자, 그 상품이 상품이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 뭐 이동을 당했는지 아니면 가공을 당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GS1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표준을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EPCIS에서 EPCIS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 추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는 인증기관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활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라든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그 국제 기구에서 정한 이제 어떠한 레귤레이션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 필수적인 지침을 따랐다는 증거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수산물 정보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T인 데이터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마스터 데이터는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품이 어디서 잡혔고 어디를 통해 가공되었으며 어디를 통해 배송되었다는 정보 또한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고객들은 이제 수산물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망 관리 및 유통 및 물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물고기가 잡혔는지, 얼마나 창고에 지금 물고기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객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EPCIS를 통해 GS1 표준을 통해서 EPCIS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망 체인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유통 물류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판매된 수산물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필요할 때, 혹은 폐기 조치가 필요할 때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제품의 말단 판매자, 그러니까 소매업자의 이제 판단을 맡겨서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제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력 추적 데이터가 표준으로 정리되어 이제 모든 이제 도소매 업체 혹은 판매 업체에 기록이 된다면 어떠한 제품, 어떠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특정 랏번호라든지 아니면 GT 내 시리얼 넘버를 통해 가지고 그 물고기가 어느 지역의 어떤 소매업자에게 판매가 됐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수산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GSM 국제 수산물 이력 추적 표준을 사용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라는 GDST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WF 글로벌 어젠다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2015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구현 표준이라든지 GSM 표준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산물 이력 추적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ST의 목표는 자발적 산업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버피싱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시푸드 프로드, 그러니까 시푸드에 대한 이제 사기 행각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불법 어익을 방지하며, 마지막으로는 인신매매와 같은 이제 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방지하고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수산물의 이제 어익부터 수산물의 소비까지의 이력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테크니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산업의 이제 국제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SM 표준, 그 다음에 투나 에이런스, 아니면 Sustainable Supply Chain Initiative, CGF, GSSI 등과 이제 글로벌 이제 이력 추적과 글로벌 어익에 대한 이제 협회와 긴밀히 협력을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ST의 이제 다이얼 구조는 세 가지의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워킹 그룹은 키 데이터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수많은 어익을 통해 가지고 제품 판매 가공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키값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가 정말 이력 추적에 중요한 데이터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워킹 그룹 1과,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위한 이제 규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워킹 그룹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아시안, 퍼시픽, 유러피안, 그다음에 노스 아메리카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GDST 버전 1.1 표준이 지금 1.1이 이제 표준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타이틀 중요한 거는 가이드 투 GDS 스탠다드 앤 매테리얼, 스탠다드가 어떤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된 구성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어 노머티브 스탠다드, 어떠한 이제 스탠다드 자체에 대한 내용, 상세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이 스탠다드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떠한 것들이 이제 고려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GDST 표준에 이제 대해서 설명할 부분은 여기에 있는 Core Normative Standard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떠한 표준들이 있고 이 표준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D, 이제 Key Data Element, 그 다음에 Critical, 잠시만요.
크리티컬 이벤트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고, 크리티컬 트레이스빌리티 이벤트에 대한 이제 표준이 이제 와일드컷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생에서 잡힌 시푸드에 대해서는 어떠한 KDE와 CTE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 이제 어선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마스터 데이터로 변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어선의 내용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데이터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어선에 있는 데이터로는 이제 어선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물고기를 배 안에서 프로세싱 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시킬 수 있고, 물고기를 내릴 수 있다까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누가 잡았느냐, 어떤 배가 잡았느냐, 이제 베슬의 이제 등록자는 누구느냐, 그다음에 뭐 베슬의 이제 유니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크리티컬 이벤트 안에요. 트레이스빌리티 이벤트 안에.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서 잡았느냐, 언제 잡았느냐, 언제 출발했느냐, 이런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트레이스빌리티 이벤트로 진행되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시먼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동을 했고 이제 언제 이동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그 주체인 거고요. 이 주체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트랜스시먼트에 대한 CTE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랜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내렸는지, 그 다음에 언제 떠났는지에 대한 정보고, 이런 데이터들도 CTE로 기본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싱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할 라이센스 데이터도 이제 어디서 잡았는지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내렸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이제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들도 어익에 대한 행위들도 크리티컬 트레이스빌리티 이벤트로 제정이 되어서 EPCIS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순간부터 물고기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이제 키 데이터 엘레멘트,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이제 엘레멘트들에 대한 실제 동적 데이터들을 이제 다 저장하게 되어 있고, 이 표준을 지켜서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베슬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상세한 설명인데요. 앞에 있는 요 베슬 네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베슬 네임은 텍스트로 되어 있고, 어떠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GS1 표준을 따라 가지고 GS1 커먼 비즈니스 보캐블러리 정의되어 있는 베슬 네임이라는 이제 표준을 따를 거고, 이 따른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CBV 스탠다드에 전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준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베슬 아이디도 있고, 뭐 IMO, 그다음에 뭐 베슬 플래그, 베슬 플래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키 데이터 엘리멘트, 이제 어떠한 행동 주체에 대한 이제 크리티컬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데이터로 저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GDST에서 표준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쿠아컬처,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이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또한 이제 키 데이터 엘리멘트로 어떤 오가니제이션, 뭐 로케이션 넘버, 그다음에 어떤 프로테인을 지급을 했는지, 그러니까 먹이를 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뭐 수확을 했는지, 뭐 가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키 데이터 엘리멘트들이 존재하고요. 각 키 데이터 엘리멘트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들이 크리티컬 트랜스미트 이벤트로 정리가 되어서 EPCIS에 저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잠깐 설명드리면, 뭐 파밍 메소드는 이제 뭐 어떠한 파밍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 그 파밍 메소드에 대한 방법은 GDST 익스텐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컨트리 오브 오리진은 뭐 어떠한 이제 리피팅을 통해 컨트리 오브 오리진 어디서 생산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GS1 CBB 인포메이션 표준에서 제정된 이제 내용을 사용을 하겠다. 혹은 GS1 코드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덕션 폼 같은 경우. 혹은 이제 EPC 프로덕션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트에 대한 어트리뷰트는 GS1 EPCIS 트랜스포메이션 이벤트
표준을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GDST는 GS1 표준과 다양한 수산물 어업에서 사용되어 있는 표준을 사용해 가지고 글로벌한 이제 이 수산물 이력 추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준들을 이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 표준들을 통해 가지고 각 기업이나 혹시 기관,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참고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은 뭐 특정한 국가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에서든지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이 데이터가 서로 공유하고 인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T에 대한 GS1 비즈니스 이벤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를 이제 뭐 수확한다, 아니면 물고기를 이제 가공한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제 각 행동에 대한 것도 그 GS1 스탠다드 커먼 비즈니스 보캐블러리를 통해 가지고 제정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딩부터 시작해서 shipping, 뭐 트랜스시먼트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GDST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CTS 이벤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 물고기들이 이제 얼어진 상태로 500kg씩 해서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저장된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캡치 레이트, 그다음에 줄라이,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이동이 되느냐, 혹은 아니면 뭐 배달이 이제 완료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CT를 통해 가지고 다 정해졌습니다. 이 물고기가 잡힌 순간부터 여기 지금 현재 냉동이 되어서 박스에 담기는 그 순간까지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력 추적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는 GS1 표준을 통해 가지고 EPCIS에 각 참여자의 EPCIS에 저장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TS에 대한 이제 구현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히고 뭐 랜딩이 되고 첫 번째 판매가 되고 구매한 부분이 이제 어익을 다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변환되고 뭐 패킹되고 shipping되고 리시브되고 언팩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산물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와일드캣 투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 그러니까 이 캐치 데이터가 V1에서는 왜 어떤 것들이 됐느냐, 이거는 이제 와일드 하베스팅을 했다, 그다음에 누가 했고 뭐 어떤 것을 했고 언제 했고 왜를 했고, 요 위에 있는 데이터는 GS1에서 제공하고 있는 육하 원칙의 이제 5가지 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가지고 GDST 표준을 통해서 수산물 이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양식의 부분에서도 이제 이러한 8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는 이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천일염 이력제라든지 수산물 이력제, 뭐 아니면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이 전부 다 사일로처럼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 대기국의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스템, 아니면 뭐 트레이드 PC, 뭐 중국의 수산물 이력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이런 일본의 이제 민간주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력 추적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력 추적 시스템들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한 그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S1에서는 수산물 이력 추적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 그 이력 추적의 표준을 사용하여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표준을 GDST에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생산 물류 유통의 소비 과정은 이제 일반 상품과 되게 굉장히 복잡하고 해외에서 오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과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수산물 이력 최적 제도 및 표준이 필요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EU 등의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채택 중인 이제 국제 표준을 준수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발표 자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GS1 표준이 여러 가지 국제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기차라든지 뭐 우편물 여러 가지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자체적인 내부 식별자라든지 시스템 표준을 이용한 것도 좋지만, 글로벌한 이제 스탠다드, 글로벌한 이제 글로벌한 이제 표준과 함께 가여서 다른 나라에게 뒤처지지 않는 이제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